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관세 부과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겠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두고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미국을 다시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관련 ETF까지 모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우리 반도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잠시 후 저희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한 번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관세 뉴스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개별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개별 뉴스도 또 쫓아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매크로에 영향을 줄 만한 데이터들도 체크해야 되죠. 매일이 정말 바쁩니다. 저희가 함께 바삐 움직이면서 그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장을 보고 있으면서 든 생각은 열린 결말이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좀 애매하게 끝나면서 마지막이 이게 해피엔딩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영화를 볼 때가 있죠. 지금 관세 이슈가 그런 것 같습니다. 관세 얘기가 압박인지 아니면 뭔가 여지를 주고 협상의 카드를 쓸 수 있게끔 고민하는 순간인지 열려있는 결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관세 압박으로 내려갔다가 하루는 이거 협상용이야 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 올라가는 흐름이 하루하루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해피엔딩에 열린 결말이 예상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양지수 모두 다 올라섰고요. 눈에 띄었던 게 코스피 거래대금 좀 보시죠. 요즘에 많이 올라서 10조 이런 얘기 했었는데 16조가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 올해 새로운 기록을 또 써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줬어요. 한 2거래일 정도 코스피 대비 부진하면서 약보합으로 끝났었는데 다행히도 3일 연속해서 빠지진 않고 어제장에서는 오름세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해와 정말 많이 달라졌죠. 금투세 폐지 이슈 이후부터 자금이 붙을 때는 조금 확실하게 붙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 2배 많고요. 올해 상승한 날이 하락한 날보다 2배 많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나름 좋은 분위기를 기록했던 지수 속에 유동 자금도 굉장히 많이 투입됐던 하루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키워드를 놓고 하나씩 내용을 정리해 가보죠. 인플레, 사실 CPI가 조금 충격적으로 나오는 듯 했으나 나름 시장에서 잘 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중요시 보는 것은 바로 PC 물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CPI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고 이 CPI를 조금 상쇄시켜줬던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우리 러우 전쟁 막 발발하고 나서 곡물가 올라가고 에너지 비용 올라가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러우 전쟁이 끝날 경우 물가 진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CPI 부담을 이 러우 전쟁 종식 기대감이 상쇄시켜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러시아 지수도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폭등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CPI, PPI 지나갔고 연준이 중요시하는 PC 물가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이 CPI 충격 또한 그날 더 크게 반영해서 받아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어제 인플레 쪽에 나왔던 이슈이고요. 관세 측면, 어제는 열린 결말 해피엔딩으로 봤던 것이 관세는 협상용일 것이다 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던 거죠. 자동차, 의약품 이쪽에 대한 관세 면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미국이 많이
수입을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쪽의 가격이 올라갈 경우 미국에도 좀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동차 쪽의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차, 기아 쪽으로 쏠렸고요. 현대차가 어제 굉장히 강하게 5%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살짝 줄어들자 관세 민감도가 낮아서 관세 폭풍이 몰아칠 때 올라갔던 쪽들은 어제 하락이었죠. 대표적으로 어제 바이오, 엔터 등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찾아볼까요? 외국인이 작년 상반기는 강하게 매수해줬고 작년 하반기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매도했었죠. 올해는 매도가 진정되고 일부 매수를 시도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뭘 샀는가 들여다봤더니 관세 영향을 좀 받았었던 대형주들을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게임주나 2차전지 종목군들도 사들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 상위 한번 보실까요? 어제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S일렉트릭과 같이 관세 영향을 조금 받아갔던 종목군들 어제 대거 좀 매수하면서 관세에 대한 희망의 스토리를 또 짜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던 쪽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좀 도드라지게 눈에 띄기도 했네요. 자, 어제 외국인의 수급도 양호했고 연기금의 수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2020년도 3월이면 코로나 시기 때잖아요. 이 코로나 때 이후 최대 매수세가 투입됐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연기금의 매수 상위를 살펴봤더니 반도체 이제 상위권, 시총 상위 종목들을 샀다던가 혹은 금융주 단도 매수하는 모습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다면 기관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어디로 가는가도 한번 살펴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요 이슈들이 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면서 시장은 올랐고 아마 가장 중요하게 어제 봤던 키워드는 재건, 종전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이 시간에 살폈던 조금은 빠르게 넘어갔었던 재건 관련주들의 시세 정말 도드라졌습니다. 여기 현대 로템과 폴라리스 AI를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들 종목 빼고 여기 있는 게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형 종목군들 건설 기계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죠. HD 현대 건설기계, 현대 에버다임, HD 현대 인프라코어 혹은 대동기어 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건설 기계 쪽에서 시세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토목과 건설 쪽일지 모듈러 쪽에 혹은 농기계 쪽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 통신 장비나 전력망일지 재건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수급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트레이딩 관심이 굉장히 높은 테마이기도 하죠. 실제로 14일부터 16일까지 미넨 안보회의 일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여기에 가서 우크라이나 관련한 전쟁 종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죠. 어떤 얘기가 오고 가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종목들이 테마성 종목이 많다 보니까 장중 변동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꼭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죠. 자, 어제 이제 재건 못지않게 또 불꽃쇼를 이틀 연속해서 이어갔던 게 바로 한화그룹주가 되겠습니다. 지주사 한화가 무려 11% 급등했고요. 한화생명, 한화솔루션, 한화갤러리아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한화의 불꽃쇼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3일 동안 시가총액이 한화그룹주 15조가 증가했습니다. 한화 쪽의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다 올랐던 어제인데요. 앞서 봤던 재건에서 현대로템 빼고 올랐던 거, 한화그룹주 내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빼고 올랐던 거, 당연히 이들 두 종목은 지난주에 50%, 이번 주에 40% 오른 종목들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소화하는 과정인 거고요. 뭔가 나빠서 빠진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살펴주시죠. 한화그룹주 내에서 그룹사 메인 종목들이었던 한화오션, 에어로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그리고 소외주까지 조금 챙겨가는 모습, 한화갤러리아도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한화그룹주 전반적인 시세가 좋았고 눈에 띄는 게 바로
한화 비전이 되겠습니다. 상한가로 끝이 났네요. 한화 그룹주 내에서도 어제는 반도체 쪽에 힘이 조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좀 달라지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해야 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못난이들의 반란이었죠. 반도체가 최근에 조금 회복의 조짐을 보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 2차 전지, 화학, 철강, 자동차 쪽이 힘을 냈던 하루였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 10조를 2차 전지와 반도체 지원 등에 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쪽에 힘이 돼줬죠. 지금 반도체 쪽은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월부터 이제 딥시크 이슈 이후부터 소프트웨어 진영 흐름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드웨어로 시소가 조금 넘어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이 좋고요. 거기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조금 달라진 분위기도 괜찮죠. 이구환신 이슈로 레거시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요. 딥시크가 처음엔 충격이었으나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를 늘리는 일이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미국, 유럽 다 스타게이트 한다며 엄청난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을 좀 앞당길 것이다라는 기대감, 거기에 이런 국내 내부적인 모멘텀이 더해졌던 거고요. 2차 전지도 어제 외국인 중심의 소재단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LG 엔솔도 올랐고 에코프로 BM 좋은 흐름이 있었죠. 알루미늄 파우치 수출 데이터 좋다라는 점 종종 말씀드리는데 율촌화학도 어제 강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역시나 좋은 시세 이어갔고요. 오늘도 잠시 후에 저희 테슬라 쪽 이슈도 하나 다룰 거니까요. 기다려주시죠. 자, 그리고 관세 이슈, 관세에 대한 부담이 살짝 덜 것 같은 그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자마자 못난이들이 올라갑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이 되겠고요. 철강 쪽은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20일에 논의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중국에서 공급 과잉을 조금 이제 낮출 만한 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제는 모처럼 올라가기도 했다라는 점 살펴보시죠. 어제는 못난이들의 반란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뉴욕장은 또 좋았네요. 우상향으로 끝이 났습니다. 생산자 물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을 상회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중요시하는 물가 데이터가 PCE 물가인데 이 PCE 물가 데이터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모두 하락했다. 전월 대비. 그래서 물가 부담이 그리 크지 않겠구나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내려가며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상승 탄력을 키우게 해준 데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동반 강세 효과가 있었죠. 테슬라, 엔비디아가 약간 시소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오늘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도드라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 4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4월 1일이면 꽤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많은 협상들이 오고 가서 생각보다 그 관세 압박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상승폭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 밖에 특징주로는 애플 뉴스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빅테크와 반도체 진영의 분위기 그리고 금리 하락으로 태양광이나 전기차 쪽의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내외 오를 수 있었습니다. 특징주 보실까요? 테슬라. 물론 주식 옵션 거래 수급적인 요인으로 이제 상승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난 것도 있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긍정의 의견을 내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일론 머스크가 함께 회동한다 이런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5.7% 상승세 355달러를 기록했네요. 자, 엔비디아는 HP 엔터프라이즈 측에서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죠. 블랙웰을 구동한 솔루션을 출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액체 냉각 기술의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엔비디아의 제품에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3% 상승이었습니다. 자, 애플도 19일에 SE 시리즈 신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했고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생산을 늘린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라고 한다면 중국, 인도, 미국 이런 식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에 속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로 다들 해석이 되며 상승세였는데 다만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법 조건이 좀 변경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보조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뉴스도 나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라 트럼프의 그간의 흐름대로 좀 열린 결말로 진행이 되고 있죠. 관세를 피하려고 다른 나라를 우회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결국 중국을 겨냥한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인 거고요.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사실 자동차 쪽에 면제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떨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기준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물가나 기준금리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속보로 들려왔던 게 미국의 상무장관, 국가별 검토에서 4월 1일까지 완료하고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시행할 거야. 이런 식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스피 거래대금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16조를 기록했어요. 엄청난 자금이 투입돼서 하루는 조선, 하루는 방산, 하루는 로봇 이렇게 막 자금이 돌고 있는데 4월 1일까지면 굉장히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그 사이에 어떤 일과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는 시각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백악관 측에서는 국가별로 상호관세 맞춤형으로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동맹국이든 간에 우리나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괜히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사실 모르던 것 아니었고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에 그냥 다시 반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미 FTA 체결 통해서 우리가 98% 정도 관세 철폐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해석 등이 더해지고 있네요. 일단은 관세 뉴스가 어지럽게 나왔으나 크게 악재로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뉴욕장 고른 상승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좀 도드라지는 상승을 나타낸 것 바로 인텔과 테슬라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도 봤지만요. 인텔은 트럼프 2기 정부의 파운드리 수의 기대감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며칠 전이었죠. 벤스 부통령이 미국 중심의 AI 진영을 구축할 것이고 미국 AI 칩들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후로 인텔이 더 추가적인 탄력을 나타내면서 요즘 인텔 주가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밤사이도 7% 올랐죠. 테슬라 앞서 이제 여러 모멘텀에 상승하긴 했는데 모건 스탠리 보고 영향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800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내놨어요. 아까 $355였었죠. 그러니까 $800까지면 정말 어마하게 윗단을 열어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등의 미래 산업에 조금 베팅하는 긍정의 얘기였고요. 미국의 6천억 전기 장갑차 수주가 유력하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머스크는 1, 2주 내에 그록3를 출시하겠다. 가장 뛰어난 챗봇이 될 것이다. 결국 오픈 AI와 함께 이 일론 머스크는 끊임없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경쟁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언제든지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자극할 수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팔란티어가 절대 빠지지 않는 흐름 기록하면서 여전히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 엔비디아와 함께 인텔, 마이크론 등의 종목들 강세, 애플, 테슬라의 상승세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ARM도 그렇고요. 이제 설계나 IP 쪽 종목들도 강세였다라는 점에서 AI 반도체 칩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해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시간 외에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기도 합니다. 어제 시간 외 뉴스로는 이것이 있었죠. 단독 뉴스였긴 합니다. 1조를 들여서 정부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뉴스였죠. 국내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반도체 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드림팀을 결성해서 3, 4월에 이 드림팀 리스트가
추려질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국내 토종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하고 국내 파운드리가 그것을 생산해서 원하는 기업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현대차가 나 AI 반도체를 원해라고 드림팀에 의뢰를 하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그에 맞춰서 현대차가 원하는 스택에 맞춰서 그것을 생산해 주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 오른 종목들입니다. 꽤 많죠. 어보브 반도체,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미래 반도체, 오키슨 전자. 딱 보시면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어보브, 제주,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IP 팹리스 쪽이 되겠고요.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되겠습니다. 오킨스 전자 테스트용 쪽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IP 팹리스 테스트 쪽이 주가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 섹터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세 개로 나눠서 체크를 하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HBM이냐 아니면 삼성전자, 이구환신, 중국의 스마트폰 쪽 이쪽으로 체크하는 레거시 반도체냐 그렇지 않다면 비엔비디아 진영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맞춤형 반도체 이쪽으로 봤을 때는 IP, 팹리스, 테스트, 소켓 이렇게 종목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HBM이 1월 달이었다면 2월 달에는 레거시 쪽이 좀 더 강했고요. 이제는 요 뉴스가 좀 추가된 거죠. 비엔비디아 진영의 자체 칩 개발에 대한 니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엔비디아 고가 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메타가 국내 AI 칩 스타트업인 필요사 AI 인수를 시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모처럼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반도체에 대한 얘기 다시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이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쪽,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처리하고 연산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바로 파운드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공정별로 반도체를 살펴볼까요? 설계부터 생산, 조립, 검사, 유통까지 모두 다 하는 회사가 이제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삼성, 인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따로 한번 파운드리 쪽으로 내려와서 살펴본다면 팹리스라고 해서 팹, 공장이 없이 설계하는 업체들, 퀄컴이나 엔비디아, 애플 등이 있고요. IP 업체가 있습니다. IP는 칩립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ARM, 시놉시스 정도를 보실 수 있어요. 팹립스와 IP의 차이점은 IP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브랜드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팹리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브랜드로 설계해서 파운드리의 외주를 맡겼다가 다시 본인들이 그것을 유통하는 업체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팹리스와 IP 쪽이 어찌됐건 칩을 설계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칩을 설계한 것에 대한 보안과 유통과 나머지 모든 것을 해주는 쪽을 디자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외주 생산을 하는 곳이 파운드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AI 반도체 맞춤형 칩으로 봤을 때 특정한 기능에 맞춤하는 칩을 원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많다라는 점, 그러면 그 기능에 맞춰서 설계하는 쪽,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개별 생겨난 맞춤형 칩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돌려봐야겠죠. 이런 성능의 칩을 테스트하고 또 다른 성능의 칩을 테스트하고 그래서 테스트 종목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맞춤형 칩을 찾게 된다라는 점을 작년에 자주 짚었었는데 그러면 팹리스 쪽에서 국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이 정도가 되겠고요. 다만 실적에 따라 종목들의 분위기는 다르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를 들면 자람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어제 실적 나왔다라는 것에서 이 뉴스로 그냥 마냥 긍정 이렇게가 아니라 그들의 실적도 같이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하우스는 가온칩스,
근데 앞서 국내 뉴스였죠. AI 반도체 국내 드림팀을 만든다니까 국내 쪽과 협력하는 쪽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점 열어두시고요. IP 개발사 쪽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 칩셋 미디어 등이 있을 겁니다. 테스트 측에서는 어제 시간 외에서는 마이크로 컨텍솔도 반응을 보였었죠. 리노공업, ISC 유명한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칩에서 뽑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밖에 연결고리 오늘 마무리입니다. 반도체 쪽은 사실 트럼프가 반도체법 만지작거린다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리고 했던 말의 반복이긴 하나 한국 이렇게 콕 집어서 동맹국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관세할 거야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점은 조금 부담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미국의 AI 반도체 진영이 강했습니다. 앞서 이제 종합반도체 업체인 인텔, 마이크론 올랐고요. IP 쪽의 ARM 강세 흐름, 시노시스, 엔비디아 등도 올랐죠. 그리고 앞서 봤던 국내 AI 칩 모멘텀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이고요. 미국의 금리 하락은 반갑습니다. 10년물 기준 4.6에서 4.5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태양광 2차 전지 성장주가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2차 전지에서 소재 리튬주 미국에서 오름세, 국내에서는 바이오 개별 성장주들이 좀 회복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모건이 테슬라에 대해 긍정의 의견을 내면서 자율주행 규제 철폐에 대한 기대를 좀 꺼내놓기도 했어요. 최근 중국에서 비아디 중심으로 자율주행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미국 내에서도 루미나테크나 모비라이 등의 자율주행주 나쁘지 않았고요. 그 외에는 재건이나 의료 AI 쪽에서 미국 특징주들이 좀 보였습니다. 세이프 프로 그룹이라는 종목이 65% 급등했는데 이 종목은 AI 드론으로 이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영상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체크해 보고요. 템퍼스 AI는 저희 암 진단 관련 기술로 의료 AI 종목 많이 말씀드렸죠. 박스권 돌파하고 다시 급등세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의료 AI 쪽 열어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들 하나 열어본 건데 MWC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가 이제 3월 초에 있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 관련 뉴스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삼성전기 MLCC 가동률이 90%에 육박했다라는 뉴스 들려왔고요. 삼성전자 CXL 관련 제품 양산이 코앞이다. 그러면 CXL, 네오셈, 엑시콘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주요 흐름들 살펴봤고요. 이에 맞춰서 또 호흡하시면서 잠시 후에 전략을 이어갈 겁니다. 오늘 해은 앵커의 브리핑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테슬라 이슈와 함께 또 주요 뉴스들 쫙 짚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특히 테슬라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될 수 있을 텐데 우주항공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에 수급에서 과연 다음 주도 테마는 어떤 쪽이 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모색을 하려고 수급을 좀 꼼꼼하게 뒤져봤습니다. 어제 외국인 순매수 기준으로 한화시스템 그리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최근에는 재건주들도 워낙 핫하고 한화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달려나가는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방산주들이 꾸준히 외국인 매수세를 끌어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사모펀드라던가 연기금이라던가 투신의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공통된 종목으로서 매수를 하고 있을까를 들여다봤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들여다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라이프 시멘틱스였습니다.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신 모두 아주 큰 규모는 아닐지언정 이 시가총액 대비 꽤 많은 분량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연기금과 투신 는 HVM도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 밖에도 웨이비스처럼 우주항공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주항공 브리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HVM도 그렇고 최근에 흐름을 들여다보면 2월부터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흐름이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그동안 헬스케어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체질 개선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VM은 우주항공 테마가 연초부터 부상을 하면서
하면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그동안 살짝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역시 2월을 기점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특성 안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라이프 시멘틱스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헬스케어 관련주, 비대면 진료 관련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스피어 코리아와 합병 계약안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 스피어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가 하고 보니까요. 스페이스 X의 1차 벤더사로 분류가 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마법의 단어, 우주항공 쪽에서는 마법의 단어로 불리는 특수합금, 로켓 발사체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합금의 아시아 유일 공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피어 코리아와 합병 기일이 3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월에 합병이 순차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8억 이상의 수주계약 공시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내놔야 됩니다. 라이프 시멘틱스가 사실 실적이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스피어 코리아와의 합병 이후에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주가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매수세도 계속해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라이프 시멘틱스의 또 다른 기대감입니다. 우주 특수합금사와 OEM 계약 체결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매출이 찍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회사인 TSS 메탈을 통해서 우주항공 특수합금 제조업체인 트리스와 OEM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1월 31일에 들려왔습니다. 이 TSS 메탈도 라이프 시멘틱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데요. 이 TSS 메탈과 스피어 코리아가 합작을 해서 앞으로 트리스의 OEM 물량을 공급 계약을 통해서 받게 되고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항공사 아마도 스페이스 X겠죠. 계속해서 수주 계약을 받는 부분을 OEM 맡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계약을 통해서 이제 스페셜 합금 심리스 튜브의 공급 협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물량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부품 쪽에선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이전에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연 이게 라이프 시멘틱스의 개별 호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테마의 재부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미리미리 관련 종목들 체크해놓고 있다면 좋겠죠. LK 삼양은 스페이스X의 위성 탑재될 소형 인공위성용 비전 검출기 렌즈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 밖에도 나노팀이라 던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스페이스X 관련해서 부품 공급사로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VM이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자회사가 캘리포니아 메탈인데요. 스페이스X에 특수 원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이력까지 부각되면서 우주항공 관련 테마가 언급이 될 때마다 부상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HVM은 스페이스X, 보잉, 로키드 마틴 유수의 기업들을 협력한 이력이 있고요. 스페이스X에 첨단 금속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 밖에도 YJ-링크, 솔로엠 같은 기업들도 함께 부품 공급사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종목 리스트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투자라던가 기타 관련주들인데요. 이전에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연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때 미래에셋증권과 아주아이비 투자의 주가 상승세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스페이스X에 투자 이력이 있고 실제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그 밖에도 신규 상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루미르, 자체 개발한 루미르 X 위성 발사를 목표로 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페이스X의 수혜주로서 언급이 되고 있죠. 세아베스틸디주, KT, 한국항공우주, 서진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오늘 민영 앵커가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상세하게 브리핑을 또 전해주었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스페이스X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메리츠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사로서 이 글로벌 우주기업 아마도 스페이스X에 EMI 실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적에도 위성 사업에 적용된
사용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세스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인데 글로벌 우주 기업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솔더블 어태치라는 장비를 납품하는데 통신 위성 그리고 사용자 단말 등에 사용이 된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D사 상장사 이렇게만 좀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PCB 쪽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고온 고압 환경, 우주 환경이 좀 아무래도 굉장히 극한의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PCB를 요구하고 통신 위성용 MLB PCB를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사 상장사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도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이 상장사에 대한 이름은 메리츠증권의 발간 자료에서는 일단은 D사 상장사 이렇게만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올해는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또 이준석 연구원이 또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9시 반까지 지켜보시면서 우주항공 테마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1월 16일에 정리해서 전해드렸던 자료거든요. 그때 당시에 세트레가이를 탑픽으로 제시했던 이준석 연구원의 발간 자료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HVM, 인텔리안테크와 루미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세트레가이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초고해상도 위성 스페이스 IT 1분기 중에 발사한다라는 이력까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도 투자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트레가이를 탑픽으로 제시했었는데요. 세트레가이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연구원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세트레가이의 어제 시세는 0.78% 상승이었는데요. 그 전 거래일에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4거래의 연속 상승세입니다. 세트레가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우주항공 기업 안에 있을 텐데요. 일본 기준으로 어제 소폭 상승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던 만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추세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또 오랜만에 상승을 꽤 크게 만들어냈는데요. 장갑차 6천억 어치가 국무부에 납품될 전망이다라는 뉴스를 등에 업고 테슬라의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였고요. 미국 국무부가 한 우리 돈으로 5,800억 원가량의 장갑차 버전 사이버트럭 주문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가 장갑차로 사이버트럭을 선택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과연 이러한 수주 계약 공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루머가 정당한 것이냐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은 테마성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서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테슬라 에코시스템 안에 있는 사이버트럭 관련주 대표적으로 서현이화, 아모그린텍 같은 종목들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LFP 관련주, 4680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 부품,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도 테슬라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 쪽에서는 명신산업 같은 기업들, 테슬라 관련한 주요 부품사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시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봤고요.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전략과 종목에 대한 AS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금요일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웅성웅성 많은 분들이 모여 오시죠. 자,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일단 CPI, PPI 고비는 좀 잘 넘긴 것 같아요. 네. PC 물가 데이터에 들어가는 품목이 양호했다라는 점, 혹은 종전으로 인플레 우려를 살짝 덜게 되는 기대를 갖는 것들이 좀 많이 시켜줬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전략 챙기실까요? 우리가 작년부터 매월 물가지표 같은 경우를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소가 거주 품목, 그 다음에 소비 품목 이런 쪽으로 상승을 했다 보니까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금리를 결정할 때 연준에서 고용과 물가지표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하기 위해 가격 지표들을 보곤 합니다. CPI 지표 발표에서 일회성 부분이 존재를 했어요. 식음료 부분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뭐 소비 관련해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계란 가격이 폭등을 했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포함돼서 좀 CPI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치고, 어제 뭐 PPI라든지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도 시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치가 나타났어요. 시장의 초점은 관세입니다. 관세 관련해서 상호관세 부분을 데이터를 4월 1일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4월 2일부터 발효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시장의 컨센은 관세를 통해서 협상이라는 부분이 컨센인데, 이 시기를 미뤘다라는 거는 뭐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관세에 대해서 시장 우려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와 같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어제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 강달러 추이 같은 경우가 의미 있는 가격대인 107불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4.5%대로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죠. 그러면 주식 비중이 높은 분들은 여기에서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고, 주식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주가가 과하게 떠 있는 종목에 막 추격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음 스텝이죠. 지금 우리가 준비한 주제 같은 경우가 다음 스텝에 해당하는 업종에 택했다 보니까 그런 업종을 체크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방송인 이사님이 되신 느낌입니다. 다음 것까지도 예고를 해주셨어요. 많이 떠 있는 것들보다는 다음 스텝에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들여다보자. 많이 떠 있는 것들에는 사실 뭐 로봇, 유리기판, 뭐 조선 이런 방산 뭐 등이 다 들어가는 거겠죠. 네. 일정 부분 우리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그 산업의 뭐 나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전략 측면에서 네. 시소의 상황을 언제든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이게 뭐 초장기 투자자 분들께서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다음 스텝에서 조금 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저희가 다음으로 고민했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기도 했고,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요. 어제 AI 반도체 칩 뉴스가 나오면서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쪽이 시간외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 짚어가야 되겠죠? 그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초점 같은 경우는 주문형 반도체 이쪽 중심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축과 관련된 종목은 아무래도 큰 종목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설계자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응을 하겠지만 이걸 추세로 들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네. 열어둘 수가 있고, 미국의 정책의 스탠스가 대만의 파운드리를 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멘트를 보면 대만의 파운드리를 직접적으로 기업명을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TSMC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도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면들이 있는데, 그와 함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에 대한 가동을 재개한다라고 했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의미하는 바는 고객사에서 요청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파운드리든 뭐 다른 고객사의 HBM 관련된 요소들이든 이게 다시 가동된다라는 거는 그래도 긍정의 요소로 볼 수 있기에, 전방위적으로 IT 산업 같은 경우가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형 반도체, 그다음에 개별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황들이 조금 다른 말을 하는 쪽이 있어요. 뭐 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죠. 어떤 재료를 랩하고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떠나가는 상황에서 추세가 상승으로 강화될 수 있기에 여전히 보유하고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추세로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대형 반도체인 것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하나비전은 일단 보유자라면 홀딩 의견을 주신 거고요. 요즘에 제주 반도체, 어부부 반도체 트레이딩 단에서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시간외에서 막 마이크로 컨택트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쪽 이슈가 좀
강하구나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럼 제주, 어보브 혹은 디자인하우스의 가온칩스 이쪽은 스윙으로도 어려울까요? 매매는 계속 붙어줄 수 있어요. 원하는 구간에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거 시장에서 뭐 딥시크가 조금 무뎌지기는 했는데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계속 욕구가 있는 거죠. 디바이스의 출현 그게 필요한 시기다 보니까 계속 부각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가 애플의 인텔리전스, 뭐 삼성의 이제 프로그램들 이게 성과가 보여준다라고 하면 대형주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겠고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베타,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하죠. 밀렸다가도 가격 회복이 강하고 한 번 올라갈 때 시세가 시장 대비 강한 게 뭐 제주 반도체나 아니면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이 있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 하시죠. 뭐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 조금 여유 있게 간다라고 하면 볼륨 크게 대형주 플레이 할 수 있는 거고 좀 약간의 변동성 같은 경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주 반도체라든지 어버브 반도체 매매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형 반도체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아랫단에서 뭐 MLCC 모멘텀, 온디바이스 AI 단의 삼성전기 그리고 트레이딩으로 조금 공격적인 도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등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랫동안 함께 호흡했고 그래서 이사님의 성향이 궁금해요. 이사님의 성향은 그중에 어떤 거에 더 가까우신지. 저는 가변적인 성향입니다. 공격적일 때는 한없이 공격적이고요. 뭐 풀 레버리지 그 이상 또 쓰는 스타일이고 보수적으로 가야 하면 주식 비중을 극하게 줄이기도 합니다. 시장에 순응하는 스타일이에요. 시장에 맞서지 않고 뭐 순응하는 그런 스타일임을 말씀드립니다. 뭔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엄청난 종목 장세니까 네. 약간 시장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려나? 라면 이사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대충 그려지기도 하네요. 또 금요일이라서 이렇게 편안하게 또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우주항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 테마가 돌고 있는 가운데 요즘 좀 잠잠한 쪽이 있죠.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쪽도 언제든 불쏘시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현앵커 브리핑도 해주셨고 많은 이들이 트럼프나 머스크도 우주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는 저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쪽도 사실 대형, 중형, 트레이딩용 다 나뉘잖아요. 이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우주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의 하나의 구심점이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민간 프로젝트의 원년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계속 해왔지만 민간 위성의 발사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월에 민간 위성으로는 세트레가이 발사가 예정돼 있고 그 뒤에도 다른 기업 같은 경우가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정 같은 경우는 이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주약의 일정 체크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스페이스X는 계속 발사를 해온 상황이에요. 그 발사를 지속하지 않았는데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목이 필요하고 그게 3월, 7월에 우리나라에 이벤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탑픽으로 앞단을 3개 딱 꼽아본다면? 우선 세트가이 같은 경우가 탑픽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루미르 이런 종목도 가능하고 나머지 한 종목은 오늘 종목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예고를 해주셔서 잠시 후에 기다렸다 듣겠습니다. 자, 자율주행도 말 나온 김에 저희 살펴보죠. 요즘 자율주행이 좀 잠잠한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테슬라 FSD를 위한 규제 철폐 기대감을 또 한 번 더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컨콜을 할 때, 컨콜 미팅을 할 때마다 그 FSD의 유료화 같은 경우를 내비쳤는데 되게 하나 멋있었던 부분이 FSD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주주가 반대로 이번 달만 좀 밀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진짜 FSD 유료화를 한 달 미뤘었어요. 네, 그 미루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실제 이제 유료화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모든 기술이 준비돼 있어요. 그다음에 법적 규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에 허들의 규제만 철폐되면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도 각 주도 기업별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테슬라 진영,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진영 같은 경우도 데이터 수집이 나타난 상황이고 나머지 뭐 추후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름 데이터를 수집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의 시장이고 우리가 로봇에서 봤듯이 시장에 침투하는 어떤 기업이 중요하지 않고 침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강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주도주 후보군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준비를 해야 되고 주가가 빠지고 나서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을 때는 우리 포트에 편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긍정으로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은 긍정으로 가능성 열어두고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의 마지막 한 종목, 세트라가이 루미르에 이어서 이것은 바로 이노스페이스였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개발 준비한다. 이 타이틀. 이노스페이스 지금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요? 이게 민간 발사체 사업의 일정이 원래는 3월이었어요. 이게 7월로 미뤄졌는데 이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쪽이 글로벌의 2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쉽게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뭐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할 수가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갈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비용이 낮죠. 네. 근데 택시를 타고 갈 때는 한 목적지로 바로 가기 때문에 지하철보다는 비용이 높아요. 이 지하철에 대한 비즈니스를 우주로 하는 게 아니라 택시에 대한 비즈니스를 이노스페이스는 합니다. 7월에 이 발사체 관련된 부분이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그때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2개 기업밖에 없는 사업이 이제 3개 기업, 우리나라 이노스페이스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멘텀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체크를 하면서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해요. 지금 가격대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에 7월에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뭐 엄청나게 더 높아질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뭐 시기에 가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약간 관심에 넣어두자라는 취지이네요.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호흡을 해보겠다라고 얘기 주신 거예요. 우주 택시 느낌, 뭔가 좀 거국적이기도 해서 이노스페이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 목표가. 하나만 더 짚을게요. 시간이 없다고 제작진이 압박이 있기는 한데 제거는 테마가 아니다, 주도 섹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 전진건설 로봇 등에 대해서 AS 하겠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는 진행이 이제 초입이죠. ING 단계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기업 중에서도 개별주도 아까 뭐 그 지뢰 제거 관련된 종목들을 짚어 주셨잖아요. 이 스텝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뢰 제거,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쪽들. 미국의 반응은 국내랑은 다르지만 주도주의 격을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지뢰 제거 싹 하고 토목하고 네. 그리고 세우고 인프라 깔고 하는 그 순서대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